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1회 이화진 선생님입니다.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 오랜만에 되게 방학을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길게 좀 쉬어볼 것 같고, 그래서 좀 파이팅 넘치게 2021학년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2020학년도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이랑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많이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을 처음 진행해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동영상 편집하는 거나 이렇게 뭐 녹화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가는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던 거는 같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그런 고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드는 해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내년이 벌써 올해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할 때 게임 같은 거를 하고 싶더라도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오늘도 사실은 개학이라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 다른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뭐 보여줄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진짜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선생님한테 와닿는 좀 재밌으면서도 그런 교육적인 그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업하는 방식 그대로 세 문제를 풀고 맞춰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세 문제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한 단원에 한 문제씩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3개 실수와 그 계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단원에서 한 문제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다음 수를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0하고 1 사이예요. 자, 요럴 때 x제곱하고 x를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를 생각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는 거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요 순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제 나중에 결과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고 요 순서를 만들어낼 건데 0하고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모든 이런 순서 관계가 성립한다. 요거 이기 때문에 여기 이 x를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1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때 4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커요, 여러분들? 그렇죠. 4개 중에 1개보다는 2개 중에 1개가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건 조금 지울게요. 자, 요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이 루트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거는 루트 안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컸었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양쪽에 루트를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원래는 선생님이 얘는 절대값 x로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곱과 루트가 함께 없어지면서. 자, 그런데 x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부호 그대로 나오면 얘는 x로 해서 나오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결국에 x하고 루트 x하고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거 x는 루트 x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선생님 조금 쓸데없는 건 지우면 이렇게 두 가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x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루트 x도 어때요, 여러분들?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1하고 x분의 1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헷갈리면 넣어보면 돼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2분의 1을 넣어보자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1 나누기 2분의 1과 같죠?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2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하고 2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그쵸? 요쪽이 더 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나온 것들을 다 정리만 해주시면 어떤 게 제일 큰지가 구분이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x분의 1은 1보다 큰데 요 루트 x는 1보다 더 작죠. 자, 그러면 x분의 1이 루트 x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루트 x는 x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x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x는 x제곱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x제곱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쓰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고 했다면 큰 것부터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 그리고 루트 x 그리고 x x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사실 되게 평이한 문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교과서마다 거의 다 실려있고 문제집마다 거의 다 실려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cm 그리고 12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가로의 길이는 매초 1cm씩 줄어들고, 지금 보면 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한 요 정도 됐을 거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늘어난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몇 초 후에 처음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아지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가로의 길이는 여기 x초 후 이렇게 적을까요? x초 후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로의 길이가 20이었죠. 그런데 매초 1cm씩 줄어들기 때문에 20에서 x만큼 빼주면 되겠죠. 1초 후에는 1cm 줄어들 거고 2초 후에는 2cm 줄어들 거니까 x초 후에는 x cm 줄어들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볼까요? 세로는 원래 12cm였는데 매초 2cm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1초에 2cm, 2초에 4cm. 그러면 x초에는 2x.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처음 직사각형 넓이와 언제 같아지는지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20 곱하기 10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는 24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x초 후에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x초 후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20-x 곱하기 12 플러스 2x인데 이게 언제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인 240과 같아지는지 구하시오. 요거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차례대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 차수가 높은 것부터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40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x죠. 그러면 28x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시면 요게 240이죠. 그래서 플러스 240은 240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똑같이 240이 있으니까 소거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 정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x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될 건데 x는 0 또는 x는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x가 뭐 0초 후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정답은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14초 후
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뭐였냐면은 이차함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꼭지점의 좌표가 3,-4의 그래프이다. 이게 2가 아니고 의예요, 여러분들. 4의 그래프이다.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 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3,-4니까 우리가 조금 새롭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일단 x제곱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3,-4니까 x-3의 제곱 그 다음에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전개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a의 x제곱 -6x 플러스 9 그리고 -4 이렇게 될 거고요. ax제곱 -6ax 더하기 9a -4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됐냐면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3,-4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 여기가 3이고 뭐 여기가 -4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있겠죠? 근데 얘가 모든 4분면을 지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y 절편이 요쪽에 있다면 이쪽에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4분면을 지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한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볼록 그래프라면 1, 2, 4분면 안 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도 y 절편이 음수여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우선은 아래로 볼록이려고 하면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y 절편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요 형태로 있을 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있을 때 얘가 y 절편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y 절편은 얘잖아요. 그럼 얘가 아까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9a -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9a가 4보다 작고 정리하면 a가 9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약하시면 a가 0보다는 크고 a가 9분의 4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날 때 그때 수 a의 값의 범위는 a가 0보다는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은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랑 내일은 만날 수 있나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만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뭐 내일도 수업이 있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